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전기차 포비아가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안타까운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또 방송을 제공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저희 무료 커뮤니티 입장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인터넷에 전기차라고 검색만 해도 뭐 전기차 화재 관련, 그리고 이제 배터리 제조사 공개, 뭐 전기차 보급이 감소되고 있는, 보조금 예산도 감액이 되고 있는, 충전 시절 안전 관리, 뭐 이런 안 좋은 그 불안감에 접목되어 있는 그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기차 화재의 원인, 그 다음에 이 지금 뭐 배터리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배터리 쪽 공개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그 내용들,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랑 국내 2차전지 산업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청라 사건부터 시작해서 화재 사건이 잇따르면서 많은 분들이 전기차의 안정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가 엄청나게 활발해지고 있죠. 근데 배터리 제조 회사에 대한 그 책임, 그 다음에 이 배터리에 대한 그 불안, 결론적으로 배터리가 잘못돼서 전기차 화재가 나는 것이다, 뭐 100% 배터리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선 여러분들 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전기차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뭐 다양한 대책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제조사 공개, 그다음에 뭐 과충전 방지 시스템 도입, 여러 가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전기차 화재의 이 원인을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배터리 이 제조사에게만 국한시키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런 우려는 여러분들 정확한 정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시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에 잘못된 또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전기차에 대한 인식. 그러면 전기차를 소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도 뭐 불안감에 전기차를 소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해서 뭐 투자를 하다가도 이 투자의 또 어떤 관점에 영향을 여러분들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올바르게 알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전기차 제조업체 BMS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그리고 충전 인프라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뭐 화재 예방 시스템까지,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로지 배터리의 그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기차의 화재의 원인, 특히 배터리와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의 역할을 올바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자, 보시면 전기차 화재, 내연기관차 화재 뭐 다 있었습니다. 먼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화재 빈도를 비교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 화재는 주로 오래된 그 차량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면에 전기차는 신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서 더욱더 이슈가 되고 불안감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더 자주 발생한다는 통계, 그리고 두 차량 유형의 전체 대수 대비 비율, 지금 뭐 돌아다니는 대수 대비 비율, 화재 발생 비율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잘못된 인식을 또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전기차 화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이 발생 상황과 조건이 내연기관차랑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내연 기관차는 어떻습니까? 보통 엔진이나 무슨 뭐 연료 계통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화재가 나죠. 전기차는 충전 중, 주행 중, 뭐 작은 사고, 심지어는 주차 중에도 충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고가 나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중요한 걸 말씀드릴 텐데 여러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전기차의 화재가 더욱더 부각되고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예방하느냐도 상당히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커뮤니티에서도 제가 엄청 중요한 그 부분을 공유를 해드렸는데 전기차 화재 진압 시스템이죠. 이 한컴 이제 라이프 케어라는 곳에서 이제 이 전기차 화재 진압 시스템을 공개를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의 어, 방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기차 화재의 원인을 배터리 문제로만 돌리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보면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 제조사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과 안정성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배터리의 품질과 안정성은 전기차의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고품질의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터리 제조사 공개도 소비자들이 배터리의 출처와 품질을 알 수 있도록 해서 배터리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배터리 제조사의 책임은 배터리 자체의 품질과 안정성에 국한됩니다. 배터리가 전기차에 탑재가 된 이후에 관리, 즉 이제 충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 문제, 그 다음에 BMS의 작동 문제는 전기차 제조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배터리 제조사는 여러분들 셀, 그 다음에 뭐 팩 형태로 배터리를 공급을 합니다. 완성차 업체. 이거를 완성차에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하는 그 시스템 설계는 전기차 제조사의 몫이라고 보시면 돼요. BMS 배터리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는 시스템. 전기차의 안정성과 성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BMS는 배터리의 충전 상태 SOC, 그리고 건강 상태 SOH, 전압, 전류, 온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서 배터리의 과열, 과충전, 과방전 등을 방지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능이 배터리의 수명 연장과 화재 예방에도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오로지 배터리에 탑재된 그런 소재들이 좋다고 해서 수명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화재도 마찬가지예요. BMS가 제대로 작동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전기차 화재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BMS의 설계, 자동차 업체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BMS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배터리의 이상 상황을 감지하지 못해서 과열이나 뭐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는 BMS의 성능을 최적화해야 되고 배터리와 어떻게 보면은 상호작용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화재 위험을 같이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이지 모든 책임이 배터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이 상황들을 보면 언론이나 이 뭐 2차 전지의 안티들 보면 상황을 보면 이번 청라 사건을 뭐 계기로 해서 배터리 제조 업체들이 뭐 문을 닫아야 된다는 식, 뭐 상폐를 해야 된다는 식 매우 그 공격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배터리의 100%가 문제가 있었으면 전기차 납품 과정, 그쵸? 그 다음에 수주 과정에서 실제로 뭐 컨테이너에서 나르던가 뭘 할 때도 이거 누가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때 화재가 발생하면 오히려 더 큰 대형 사고가 나요. 같이 뭉쳐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기사화된 게 있습니까? 사건이 터진 게 없어요. 거기서는 문제가 없어요. 배터리로 이식이 되고 이식이란 말을 표현을 했는데 탑재가 되고 그러니까 심장을 받는 거죠.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 뭡니까? 배터리예요. 심장을 받았으면 혈관 이런 BMS 시스템 같은 것들도 제대로 작동을 해줘야 조합이 돼야
이게 이제 안정성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매우 복잡한 공정을 거쳐서 제조가 됩니다. 뭐 전극 조립, 그 다음에 활성화, 팩 공정, 양극, 음극, 코팅 공정, 뭐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 배터리가 완성이 돼요. 이 배터리는 이후에 전기차에 탑재가 되지만 배터리 제조사가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납품을 할 때는 셀 형태, 팩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고, 이후에 냉각 시스템이나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사에서 완성차 업체에 제공을 하지 않아요. 완성차 제조사가 설계하고 설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게 과연 거의 대부분의 책임이 배터리 제조사에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자동차 제조 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자동차의 배터리를 받아서 딱 탑재를 하는데 배터리 제조 회사에서 만든 그대로를 완성차 업체에 옮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BMS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BMS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배터리 충전 상태, 방전 상태, 전압, 전류, 온도 모든 것을 체킹하고 감시를 합니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터리가 과열이 되던, 과충전이 되던, 과방전이 되던 여러 가지 이 패닉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배터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아가 화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BMS는 단순히 배터리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배터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있으면 그 배터리의 그 효율성과 안정성, 퀄리티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는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혈관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후에 제조사에서 냉각 장치를 추가를 한다. 차 안에 뭐 배열 후에 냉각 시스템은 해당 완성차 업체에서 또 만들죠. 배터리 제조 회사에서 셀을 만들면서 거기에 냉각 시스템을 탑재를 해주지가 않습니다. 네? 어떤 차종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출력에 따라서, 성능에 맞춰서 배터리 냉각 효율 관련 시스템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 앞전에 금양의 정주식 전무님 그 만났을 때도 이 안전성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금양의 469 원통형 배터리가 상당히 여러분들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못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SM랩과 함께가 아니까 좋은 그런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요즘에 그 열관리 어제도 정희선 회장이 와서 예, 열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화재 없을 사건도 때.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열관리 측면에서 원통형 컴팩터가 가장 구조적으로 안전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특히 파우치 셀들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모듈에 열 몇 개씩 붙어 있다 보면 하나가 문제가 되면 동시에 확산이 돼가지고 제어가 안 됩니다, 제어가. 근데 원통형은 상대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고 무접촉입니다. 무접촉인데다가 구조적으로 여기 사이사이에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 방출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또 더 추가가 필요하면 냉각 기능도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일단 열 관리가 용이하고요. 일단 문제가 되더라도 방향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셀에서 방향 문제가 되면 벤트가 있어가지고 가스가 분출될 수 있는 방향성입니다. 파우치하고 다른 구조가 있죠. 파우치는 사방으로 찢어질 수가 있는데 원통형 한쪽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 방향을 자동차 밑으로 향한 도로로 향하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점을 좋은 데다가 우리 또 양극재 소재가 NCMA 단결정 소재입니다. 97% 니켈 함량이 높으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실질적으로 입자가 단결정 입자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 표면적이 짧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이 크게 되면 입자 사이즈 적으면 오히려 표면적이 커져 발열이 많이 됩니다. 발열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입자 사이즈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니켈 함량이 많이 높다가 발열량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열적 안전성이 훨씬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견디는 온도, DSC 온도라 그러는데 원세 포인트 온도하고 발열 발화 온도라고 합니다. 그게 200몇 도. 그게 이제 발열 온도가
220도 정도 되고 화학 온도 폭발하는 온도 240도. 이게 일반적인 다결정 소재들보다 25도 정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설사 열이 나더라도 충분히 안전하게 견딘다. 그래서 이거는 최고 에너지 밀도에다가 그런 안전성의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 메이저사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고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 지금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저희들 212호세를 전 세계에 샘플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예전에 이 보면은 저도 이제 이거를 어떤 그 방송에서 봤는데 예전에 코나 그 EV 화재 사례 있죠. 여기서 보면 코나 EV 화재 사례가 BMS와 배터리 관리 중요성을 잘 나타내줬다고 봐요. 코나 EV의 배터리는 사용 범위가 그때 65였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65 기가와트 아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매우 아무튼간 좁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좁게 이 마진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의 안전 그 마진이 거의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코나 EV가 배터리 사용 범주가 96%에서 98%까지 거의 뭐 다 쓰는 거죠. 예? 이런 이슈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배터리를 98%까지 썼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안전 마진을 거의 뭐 뒀다고 안 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거는 100% 거의 다 끌어다가 쓴 거잖아요. 배터리에 여유 안전 마진을 두지 않았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안전 마진을 그만큼 더 많이 두면 소비자들한테는 안전하겠죠. 충전을 이만큼 해도 과충전이 돼도 이만큼이 더 남아 있으니까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안전 마진을 많이 두면 많이 둘수록 그것도 다 여기에 생산 단가가 접목이 되고 배터리 원가가 워낙 또 비싸기 때문에 여유 안전 마진을 많이 두면 많이 둘수록 그게 떨어지고 가격 그게 경쟁력 떨어지고 그 다음에 차가 무거워질 수도 있고 단가가 안 맞는 거죠 결정적으로. 그래서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코나 EV가 어떻게 됐어요? 이 공백 안전 마진이 없기 때문에 거의 뭐 프리기 때문에 그냥 뭐 충전하는 도중에 다 화재 사건이었어요. 미충전 상태 화재 사건은 없었습니다. 안전 마진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 안전 마진이란 배터리의 충전 용량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정 범위 내로 제한을 해서 배터리의 수명을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만큼 이제 안에 원재료가 탑재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전만을 이만큼만 두면 여기까지만 충전을 했을 때 우리가 배터리 차량에서 인식을 했을 때는 100% 완충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충전이 더 된다고 하더라도 이만큼의 이제 안전 그 마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근데 이제 코나 EV가 이 단가가 안 먹고 그래서 충전 중에 불이 엄청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수명을 일정 범위 내로 안전 마진이 있으면 제한을 하고 수명도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재 위험도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조치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들은 바로는 코나 EV는 안전 마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전 중에 과열이 발생을 해서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보면 최근에 이 청라에서 아파트 화재 사건을 보면 전기차가 주차된 상태 여러분들 주차장 상태 충전도 안 되고 있었어요. 그쵸? 여기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50시간 이상을 방치해놓은 차량인데 안전할 것 같죠 여러분들? 왜 불이 났겠습니까? 뭐 미쳐서 자동차가 혼자 불이 난 누가 불을 지른 것도 아닌데 차가 여러분들 가만히 이 전기차를 내두면 이래서 제가 BMS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 SOH State of Health라고 셀 배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100% 충전을 해놓고서 여러분들 핸드폰을 일주일 동안 꺼놓고서 놔두면은 그 다음에 일주일 뭐 여행 갔다 와서 키면은 100%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는 조금씩 방전이 됩니다.
전기차도 이번 인천 청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셀 배터리가 조금씩 방전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50시간 이상. 주차장 내부에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바람도 없고 통풍도 없어요. 그리고 온도도 지금 폭염주의보까지 떴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온도도 날이 엄청 더워서 분명히 문제가 되었을 거고 배터리는 조금씩 그 내부에서 우리가 모르는 그 화학 반응 무슨 진행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진행이 있으면 BMS가 혈관 역할을 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간다. 외부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간다. 방전이 되네? 과방전? 셀 밸런스가 변화가 생기네? 이거를 인식하고 열 관리, 냉각제, 배터리 차지가 돼 있으면 이거를 BMS가 다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얻거든요. 냉각 제어를 해야죠. 근데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도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공감을 또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차에서도 불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배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해당 완성차 업체에서 오로지 배터리 제조 회사에서 100%다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완성차 업체는 전기차 제조할 그 자격이 없다고 봐요. 저는 차량이 약 50시간 이상 동안 주차한 상태에서 예? 배터리가 방전되고 이게 뭐 한 거예요? BMS가 적절한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을 한 겁니다. 예? 이거를 다 검사를 체킹을 해야 돼요. 주차장 내부 온도, 통풍 부족, 배터리 과열되기 매우 쉬운 환경을 조성을 했고 근본적으로는 주차장이 주차장 저는 뭐 지상 주차장 하는 거는 뭐 저는 찬성을 합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대 의견도 있겠지만 지하 주차장에 뭐 무조건적으로 전기차를 댈 수 없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그렇게 시기적으로 조치를 하고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한컴 라이프 케어 전기차 화재 진압 시스템 오늘도 이 주가 엄청 많이 상승을 한 걸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런 시스템을 이제 같이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오로지 배터리 회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터리가 하부에 붙어 있죠. 여기에 자, 이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이게 내려옵니다. 예. 물을 뿌려주면서 내려오고 지식 그리고 밑에 물이 이만큼 차죠. 차의 한 3분의 1 정도. 그러면서 이제 불이 꺼지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치도 간편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예, 보급이 감소되고 그래서 전기차 캐즘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전기차 캐즘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2차전지에 투자를 하고 특히 2차전지에 매출이 없는 금양에 투자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건 무조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 이 시대의 흐름을 인류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터리의 원인도 있겠지만 따라서 100% 배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예. 오히려 BMS 시스템이 제대로 똑바르게 작용을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다. 이거는 제 예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측을 하겠지만 이 미충전 상태에서 화재 발생이 나는 그 비중을 사건들을 이제 또 일어날 거 아닙니까? 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벤츠 제조사 그리고 특히나 EQ이라는 그 모델에서 횟수가 많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BMS 문제가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배터리만의 책임을 돌리는 거 아니라 BMS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개선을 하고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검토를 해봐야 된다. 설계, 냉각 시스템, 운영 이 BMS 시스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과충전, 과방전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전기차 화재 문제는요. 배터리 제조사와 완성차 제조업체가 협력해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공유해드리는 거 보십시오. 다 알아요. 이거는 완성차 업체도 어떤 배터리든 충격에 약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기차 화재의 원인을 단순히 배터리 결함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단순히 이 배터리 제조사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 저는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잘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전 인프라와 화재 예방 시스템, 그렇죠? 전기차 화재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충전 인프라입니다. 과충전은 배터리의 열적 불안정, 이것을 이제 초래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충전 인프라 자체가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갖추고 있으면 오히려 BMS 시스템이 좀 딸리더라도 여기서 다 이제 컨트롤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가 검토 중인 그 PLC라고 전력성, 갑자기 방송이 켜졌는데, 전력선 통신 PLC 모뎀, 이거 충전 중에 배터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요. 그 충전 그 머신에서 과충전을 애초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시스템 도입이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성을 크게 또 줄일 수가 있다. 종합적인 그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를 양산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은 테슬라가 한 캔에 100와트를 넣는다 그러면 저희들은 125와트, 25%가 늘어났어요. 산술적으로 15mm를 늘려서 15%가 늘어나기가 힘든데 저희들은 25%를 늘렸습니다, 용량을. 그래서 요 셀의 특징이 용적 대비 용량이 크다는 거. 수율은 지금 뭐 40% 이상은 올라왔다는데. 그렇죠. 예. 저 217번 같은 경우는 많이 90% 이상 받았고요. 지금 R&D 센터에서 전부 트레이닝하고 있습니다. 수율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된 R&D 센터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가지고 이렇게 팩을 구성해서 이렇게 돌릴 수 있다는 걸 실증하는 팩입니다. 여기 세계 최고 수준의 양극 소재를 개발하여 안전하고 성능 좋은 배터리를 생산하는 12개 실린더를 하나의 모듈로 구성했고요. 14개의 모듈이 들어가 있습니다. 14개의 모듈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한 3분의 2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BMS라고 해서 이 배터리의 열 폭주를 방지하는 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들이 들어가서 요거 들으셨죠? BMS. 원통형이 원래 최근에 그 아리셀에서 화재 사건 그렇죠. 나왔잖아요. 근데 보면은 최근에 제가 그 방송을 봤는데 그냥 이렇게 외관력 다 해버리면 이게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격에 약합니다. 네. 모든 배터리는 충격에 약합니다. 네, 예. 저희들이 핸드폰도 이렇게 때리면은 폭발을 하잖아요. 네, 연기는 근데 저희들이 원통형을 고집하는 이유가 네. 저 핸드폰 같은 경우 파우치잖아요. 적층해서 이렇게 책처럼 페이지 쌓아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원통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열을 분산시킬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 관리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적층을 이렇게 수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걸 수직으로 할 수도 있고 병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성이 풍부합니다. 이게 적층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옆으로 또 수직으로 그래서 보완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린더 타입을 고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되게 자세히 알려주세요. 담당을 어디 아 저는 팩기식입니다. 네, 명함을 하면 제가 명함 좀 혹시 있으신가요? 기타 자세한 사항이 요구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상세하게 감사합니다. 이진우 금양팩 기술팀 이사님께서 참 자세히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금양 관련해서 좀 잠깐 말씀을 또 드릴 부분이 또 있죠. 이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제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앞으로 산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심장을 이식을 받았으면 관리를 잘 해야죠. 신체, 즉 전기차 자체가 탑재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전기차 화재 대부분은 배터리 자체 문제보다는 BMS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100%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 진작에 뭐 수주할 거 뭐 납품할 때 다 터져 나왔겠죠. 뭐 배터리에 애초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리고 예전에 아시겠지만 BMW 화재 계속해서 한창 때 그 리콜 들어오고 발생 했었을 때 있죠. 예. 여름에 화재 발생 계속 났잖아요. 국내대에서. 이게 그때 문제가 EGR 쿨러 문제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쿨러를 BM 측에서 직접 제조를 했습니까? 아니죠. 중소기업이었습니다. EGR9 쿨러를 제조한 그 기업이. 그때 사람들이 그 중소기업을 욕했을까요? 아니에요. BMW 난리 났어요. 안 산다고. 엄청난 이슈가 나왔어요. 사과문 올리고. 그때 그렇게 됐고 지금 전기차 화재를 보면 오로지 배터리 회사만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뭐 국내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건 잘못된 것이고 또 더군다나 피해는 개인이 고스란히 봤지만 해당 차량을 팔아서 차량을 팔 때 배터리도 같이 파는 거예요. 그거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팔아갖고 그 본체를 팔아갖고 이득을 본 거는 어딥니까? 배터리 회사입니까? 차량 회사예요. 차량 회사. 배터리 회사보다 차량 회사들이 수배는 더 큰 이득을 봐요. 예? 책임이 어디가 더 클까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상황들을 잘 인지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마냥 뭐 국내 뭐 LG 엔솔이 삼성에서 때 금양도 뭐 끝났다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그 얘기예요. 전기차의 안정성과 성능을 높이는데 지금도 더운 날에도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금양뿐만 아니라 여러 2차전지 기업들이 배터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방금 또 얘기하셨지만 원성 접지에서 BMS 기술을 더욱더 발전을 시켜야 될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서로 협력을 해갖고 전기차의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없애야 되고 소비자들, 전기차 소비자들에 대한 그 불안감도 없애야 되겠죠. 전기차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 배터리의 안정성은 더욱더 부각이 될 거예요. 배터리의 안정성이 곧 이 수요와 비례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지금 뭐 조세일보에서 시리즈물 9회까지였나요? 시리즈물 멈췄다 싶었는데 지금 또 나왔어요. 예. 여기 이제 뭐 어디야? 한스경제라는 곳에서 금양 몸집 키우기 열올리다. 직원 처우 복지는 뒷전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금양의 사업 확장과 직원 처우 사이의 균형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특히 직원 연봉과 복지 수준이 업계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마 제대로 다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분들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커뮤니티에 엄청 이 언급한 그 부분들에서 논리적인 그 모순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자, 기자가 금양의 직원 평균 연봉이 2022년 6,200만 원에서 2023년 4,400만 원으로 감소했다고 지적을 해요. 그러나 그 이후로 직원 수가 급격한 증가. 2022년 111명에서 2023년에 몇 명입니까? 200 몇 명이죠. 224명. 224명으로 인해서 연봉 하락을 언급을 했어요. 보면 다만 전년 대비 직원이 대폭 늘어남에 따른 연봉 하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자기가 언급을 했어요. 이거는 신규 채용된 직원들이 초임이 기존 직원들의 평균 연봉보다 낮기 때문에 평균치가 떨어진 결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본인이 명시를 해놓고서 좋다 이거예요.
예, 다 좋죠. 다 좋습니다. 근데 제목을 이렇게 박는 게 맞나요? 저질스러워요. 저는 이런 것들이 예, 이 방송에서 말하기도 사실 싫어요. 직원처우와 복지는 뒷전이라는 그 글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평균 연봉 감소만으로 전체적인 그 처우나 복지를 평가하는 것이 이게 적절한 평가입니까? 그리고 금양이 연구개발에 대폭 투자해서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장기적으로 회사의 성장 목표를 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이죠. 중소기업이 업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선택이에요. 이거를 아직까지도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게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연봉 하락의 원인을 단순히 회사의 직원 복지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연결짓는,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가 금양만 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몸집 키우기, 열 올리다, 직원 처우, 복지는 뒷전.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회사가 사업 확장에만 몰두를 하고 직원 복지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잖아요. 아닙니까? 하지만 또 기사 내용에서 설명된 거는 직원 수 증가로 인한 연봉 감소. 이게 이렇게 명시를 해놓잖아요. 직원 수 증가로 인한 연봉 감소. 이거에 대한 올바른 그 내용을 제가 만약에 기자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회사의 신규 채용 정책이 오히려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닙니까? 제목과 내용이 일관성이 없어요. 이게 독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양이 조세일보 그 명예훼손 손해배상으로 고발했잖아요. 네? 그래서 언론 보도의 이 신뢰성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구하는 사안이었는데, 이런 그 보도, 특정 기업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도를 한다면 이거는 기업의 명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또 개인 투자자분들, 기업에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한 진위가 가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법원이 금양의 주장을 또 인정을 해주잖아요. 언론사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그 추궁, 이것과 함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돼 있거든요. 기사 내용이 그 기업에서 제공된 거랑 다르잖아요. 왜곡된 정보가 밝혀지면 언론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이게 가장 중요하죠. 완벽히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기사도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고요. 사실과 주장의 불일치, 이 오독의 여지가 매우 큽니다. 독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저희는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올바른 정보만 여러분들에게 직접 띄어서 제가 보고 듣고 보고 느낀 것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무튼 뭐 금양도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 469 특히 원통형 배터리 니켈 함량이 97% 고니켈 단결정 양극재가 탑재된 배터리의 그 안정성, 그 다음에 성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텐데, 그래요. 사실 올바른 정보를 말씀을 드리자면 오랫동안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어 온 배터리의 형태가 원통형 배터리고, 안정성과 생산효율적인 그 측면에서는 이미 여러분들 검증이 되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는 469 말고 원통형 배터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469 배터리는 지름 46mm, 높이 95mm 배터리 셀인데, 주행거리, 에너지 밀도, 이 배터리는 크기가 커지면서도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더 많은 전력을 저장할 수가 있다고 얘기했고, 전기차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이제 그 이사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열 관리의 중요성, 원통형 배터리 구조적 특성상 열이 고르게 분산돼서 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뭐 여러 업체에서, 세계적인 국내 외 업체에서
지금 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엄청 관심을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성차 업체라면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CEO면 엄청 관심 많이 가질 것 같은데요. 배터리의 과열 방지하고 안정성이 높은 있는데 중요성을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고니켈 양극재와 함께 사용될 때 높은 에너지 밀도를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원통형 배터리의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고니켈 단결점 양극재의 원통형 배터리와 BMS의 상호작용을 저는 염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또 높은 에너지 밀도로 인해서 충방전 시에 열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고 이걸 BMS가 관리를 잘 해주지 효과적으로 관리를 못 해준다면 화재 위험을 오히려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배터리든. 그래서 BMS의 배터리 전압 전류 온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거 요런 이 장비 업체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제가 오늘 공유해드린 그 소화 업체 화재 관련 화재 진압 시스템을 구축을 한 이 한컴도 우리가 투자의 관점을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과적으로 금양이 460 원통형 배터리와 고니켈 그 단결점 양극재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8월, 9월, 10월 기장공장부터 시작해서 완공식부터 시작해서 SM랩 상장 여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 국내 2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더 금양이 들어오면서 높일 것이고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데 한 획을 또 그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어컨이 문제가 생겨갖고 안 나와서 좀 더운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 많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그 다음에 영상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커뮤니티 입장 주소 있습니다. 네, 커뮤니티 입장 주소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 인증 절차를 마치고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이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